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연준은 좀 노골적으로 피벗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금통위까지 열린 날입니다. 금융위원들이 좀 적잖게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12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 의사록인 만큼 이 주목도 좀 남달랐던 것 같은데 내용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그 똑같은 OECD 보고서 가지고 예. 상당히 성장률이 낮아서 아무러다 이런 쪽의 그 언론 기조들이 있었습니다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희망적이다 하는 예. 입장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FOMC 의사록 연말 장세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거로 이렇게 봤는데요. 역시 그 페드가 피벗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여기서 그 노골적이다, 명시적이다 하는 것을 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사실은 그 11월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피벗에 그 이렇게 시사했느냐 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FOMC 의사록 발표문에서는 그때는 이제 의사록이 아니고 FOMC 회의 결과 발표문에서는 피벗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시사했는데요. 고저가전 그 파월 의장이 사실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없다 하는 이론적으로 해서 예. 시장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 11월 FOMC 의사록을 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11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시장 상황도 상당히 긴장해서 FOMC 의사록 나오기 전까지는 다우존스 지수가 한때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 주가가 3대 지수가 쭉 올라서 지금은 상승세로 이렇게 끝났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피벗의 얘기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표시하니까 금리 문제에서 곧바로 나오는 거죠. 제라미 세겔것처럼 강세론 자는 12월 달에 0.5%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 후에 중단해서 내년에는 2%까지 내려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왔죠. 그러면 12월 달에 0.5% 올리면 지금의 미기행계 기준금리가 4% 상단을 기록했죠. 4%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월 달에 0.5% 올린다면 4.5%가 되죠. 근데 내년에는 2%는 내려야 된다. 반토막 이상은 내려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래 이 증시는 금리 인상보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더 예민한 편인데 지금 이 금리 인하론을 토대로 한다면 내년에 미국 증시 좀 웃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내년에 그 이렇게 증시 붕괴론에서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렇게 증시의 붕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렇죠. 원래 그 증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합니다. 예. 원래 그 우리가 그동안 그 3월 이후에 미국의 증시 모습 보면 시청자분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도 피벗 얘기가 명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됐습니다. 재미난 것은 제라미 세겔이 내년에 금리 인하 2%까지 그 주장한 데 이어서 미국의 주가가 15에서 20%. 근데 이제 무게는 20%까지 이렇게 예. 그 제가 인터뷰 내용을 직접 봤어요. 근데 15에서 20% 밴드폭으로 얘기했지만 20% 정도 올라가는 이런 예상을 내놔서 증시 투자 심리에 일조를 했다고 됐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플레보다는 경기 둔화 문제에 더 민감하거든요. 예. 오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3.7% 플랫 걸렸습니다. 시청자분이 아마 지난주까지 4.2% 이렇게 넘어서 우리가 4.2% 낙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아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 10년물이 3.7% 정확히 플랫에 걸렸네요. 예,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간의 금리 차가 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 마감 시간에 피벗 얘기하면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2년물이 좀 이렇게 저거를 보면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FOMC 의사록 직전에 발표되기까지 2년물과 10년물 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이것도 한 70bp 됩니다는 예, 70
7bp까지 역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결국 이런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피벗 문의가 시장에 대해서 FOMC 의사록에 시작했을 때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수준이 더 강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뭐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 피벗 페드의 그 금리 인상 분야가 이렇게 종결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빠르게 떨어졌죠. 예.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아마 106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를 전제를 한다면 내년에 달러 인덱스가 100이 붕괴될 것이다. 지금 수준에서 한 10% 정도 붕괴할 것이다. 이런 쪽에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장 오늘 원달러 환율이 NDF 시장에서 10원 정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한 10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일전에도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강한 매파가 발언이 있긴 하지만 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점을 연말에 수출입 결제가 기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워낙 증시 붕괴론, 외화 붕괴론 이게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이렇게 사서서 달러 예금 잔고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추세입니다는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는 페드 회의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사두지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1,448원에서 오늘 그 1,35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단기에 달러를 매입하신 기업이라든가 달러를 매입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차선이 많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더나 여기에 예. 피벗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일시적 현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 피벗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시적이다, 노골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아무래도 이 PPI랑 CPI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3월 이후부터 사실 그 금리를 뒤늦게 올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작년에 인플레를 일시적이다 진단에 실패한 데 이어서 올해 그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드의 인플레 타겟선이 2%인데 여기에 4배 정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화들짝해서 페드가 금리를 갤로핑으로 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뒤늦게 금리를 올리고 그동안 파월이라든가 FOMC 의원들이 매파 발언한 데에는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10월의 물가 지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3월에 여기 이제 6월 수치가 되겠어요. 6월 수치가 9.1%에서 소비자 물가는 좀 6월이 최대 고비입니다. 예. 9.1%에서 8월에 8.3%, 10월에 7.3%인데요. PPI는 저게 3월 수치입니다. 11.7%, 그다음에 7월에 9.8%, 10월에 8.3% 이렇게 둔화됐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본에서는 제가 정확히 표기해 드렸는데요. 조금 좀 자막에 좀 이렇게 수정일 대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는 6월이 9.1%로 가장 피크다 이렇게 됐고요. 생산자 물가는 3월이 11.7% 피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하락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10월 달에 7.7%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8%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 수준도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피벗을 한다면 사실 통화정책은 9개월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 7.7%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9개월 후에는 미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OECD 전망에서 보면 내년도에 미개 물가가 경우에서 5%대로 떨어진다. 그리고 3.5%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의 인플레 타겟팅선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잡혔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피벗 가능성을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피벗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각도에서 우리가 PPI가 10월에 많이 떨어진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원래 CPI가 예상치 대비해서 하했을 때는 증시입장에서 좋은 거죠, 그죠? 그렇죠. 예상치보다 하했을 때는 증시입장이 좋은 거죠. 그게 10월에
CPI 물가가 예상치보다는 하였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인플레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PPI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요거는 디스인플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디스인플레라는 용어를 나온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요건 뭐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대목이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CPI에서는 인플레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만큼 지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PPI는 경기 침체가 될 만큼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피보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보다는 다른 측면, 경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선입견을 갖고 있는 FOMC 의원들 중에서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비둘기파 발언을 했던 것이 브레인웨이 이사고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요. 블러드 청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잡히지 않았다 해서 최고금리를 7% 얘기했는데요. 오늘 FOMC 의사랑 나오고 나서 가장 곤혹 세는 사람이 파월과 블러드 샌프란시스코 총재 아마 7%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곤혹스러운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때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냐 디스인플레이션이냐 이런 논쟁이 왜 심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 인플레 서프라이즈와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 관련해서는 통화 정책의 변곡점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PPI 관련해서 인플레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스인플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디스인플레는 우리가 보면 자 중국의 PPI가 10월 달에 굉장히 마이너스 1.3%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 경제도 디플레가 얘기를 하는 상태에서 곧이어 발표했던 미국의 PPI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이 아직도 이제 그 3분기 때는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에서 3분기는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역선장이 번 상태에서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니까 결국 디스인플레 쪽으로 이렇게 얘기 나왔던 시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곧이어 더 나왔던 어제 OECD의 미국 경제 전망치를 보면 올해 성장률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이렇게 되는데요. 자,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0.5% 나왔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1.75로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25의 디플레 갭이 발생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인플레만 잡겠다고 해서 페드가 가겠느냐 하는 이 측면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페드의 자충수 문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9월 달에 매파 발언을 하지만 사실 페드가 9월 달에 나온 전망치를 본다면 그때도 올해는 1.5%포인트의 디플레 갭, 내년에도 0.5%포인트의 디플레 갭 이렇게 발생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OECD 전망치를 본다면 1.25%의 디플레 갭 이렇게 발생하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도에 디플레 갭이 더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피벗이 이렇게 강하게 시사한 입장에서 보면 12월 15일, 16일 이렇게 그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그때 낫프로트가 나오고 점도표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상 그 경제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치가 어떻게 수정될 것이 분명히 하향 조정되겠죠. 하향 조정되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11월 FOMC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낫프로트 얘기를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최고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블러드 청재가 7%까지 최대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오늘 이렇게 피벗의 의사력이 나오곤 계기로 해서 제라미 세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4%에서 0.5% 단에서 4.5%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오늘 피벗이 강하게 시사하고 나서 시카고 페드 배치 이런 데에서 보면 최고금리가 5%대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경우 때에서는 5% 밑으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청재 7%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도 수렴하는데요. 그러면 5% 가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가 4%니까 5%면 1%포인트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12월 달에는 0.5% 다 올릴 거로 봅니다. 이제는 이제 12월 달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라서 0.75는 이번에 FOMC 의사록을 계기로 해서 이 가능성은 거의 제로. 그러면 이제 0.5% 가져간다.
하면 이제 4.5%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오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1월 말에 2023년 첫 페드회의가 있거든요. 여기는 0.25%. 그리고 마지막에 3월 달에는 0.25%에서 5%로 맞추지 않겠느냐. 좀 전에 말씀대로 12월 달에 0.5%, 내년에 1월 달에 0.25, 그 다음에 3월에 0.25 이런 것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미리 진단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피벗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런 쪽으로 시나리오가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사록, 마지막 금통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고 이 피벗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피벗의 얘기는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방향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약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 5번의 이제 대응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페드가 1년 전서부터 사실 그 앨런 의장의 입장을 반영드려서 미국의 인플레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자 강달러 정책을 했던 거죠. 예. 강달러 정책을 했다니까 페드가 3월부터 금리를 올려서 이걸 뒷받침했던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OECD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물가를 잡지 모르지만 미국이 물가를 수출해주면 한국과 이런 국가들은 강달러에 약달러니까 수입 물가 상승 한국 국민들이 경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한국은행청장 입장에서 당할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우리 국민들의 인플레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거의 미국의 강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똑같은 상황에 이제 걸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인플레를 잡기 위한 강달러 정책이 이제 제약을 당한다. 다른 국가로부터.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 페드가 피벗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다수당을 차지했다. 예. 하원 의장도 트럼프 기진 존 메카시가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자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상황 속에 그동안 신용경색 국제시장도 돈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마르고 있는 현상을 짚어드렸는데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미 재무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이백 통해서 국제시장의 신용경색을 풀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하원에서 다수당의 공화당이 차다 보니까 여기 제약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페드는 인플레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긴축 정책을 하면 또 미 재무부 입장에서도 바이백 통해서 돈을 공급해주는 보완적 정치가 안 된다 하면 경기가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페드 입장에서는 역시 이번에 정책적으로 그동안 금리를 인상하고 인플레 수출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을 제약하지 못했던 측면,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백이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경색 공급에서 탄력적으로 금리를 올리던 국면, 이런 것이 전부 반대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 반발, 그 다음에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발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페드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강하게 매파 쪽으로 갔던 것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번에 페드가 11월 FOMC 의사록에서 명시적으로 노골적으로 피벗의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의사록에서 방향 전환이 시사됐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냐 이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벗을 한다면 예. 금리를 바로 이렇게 중단하거나 내려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 그 3월 이후서부터 워낙 갤러핑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 FOMC 의사록도 이렇게 지금 강하게 피벗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예. 그 직전까지 사실 블러드 총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페드 인사들은 강한 매파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의사록이 나왔다 해서 12월서부터 금리를 뭐 중단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은 피벗의 수단의 문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피벗의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시행 조건에서 수단에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됐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피벗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통화정책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정책과 함께
공개 시장 정책에서 우리가 QTQT라 하는 또 QEQT라 하는 공개 시장에서 시장의 공급을 유동성을 조절하는 조치가 되게 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당장은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내지는 중단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12월 FOMC에서 가장 주력해서 보셔야 될 게 결국 6월 달에 475, 9월 달에 950억 달러의 QT 문제를 규모를 줄이는 문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중단하는 문제 이런 것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반드 마니티제이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자, 피벗은 하는데 금리는 당장 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채시장에 돈은 마른다. 근데 바이백은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 의회 하원을 배제시키고 난 상태에서 미국의 국제시장에 돈을 공급해주는 측면을 어떤 수단이 있겠느냐. 시청자 여러분 이건 딱 이렇게 되죠. 자, 미국의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페드 입장에서는 의회를 빼고 이것을 매입해주는 반드 매입세이션 하면 그만큼 돈이 공급되겠죠. 요 방안인데요. 이건 너무 급진적 방안이라 이것은 논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피벗에 가능한 시상을 할 때는 인플레 자께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이런 거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인플레만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금융 시스템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피봇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내일 정도에 금융 시스템 문제가 지금 처음으로 거론됐으니까 금융 시스템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사실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예. 바이든 정부의 때 사실 그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했었던 오바마 정부의 너드 프랭크법, 미국의 단일 금융법 이런 것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좀 좋은 내용 기대해 볼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립니다. 그동안 거의 1년 3개월째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패드에서 이 피벗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 금통위에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죠? 증시 입장에서는 환호할 거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미국은 3월입니다는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올렸거든요. 지금 1년 3개월이 넘고 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7월 달 역사상 0.5%포인트 빅스텝, 10월 달 빅스텝 해서 8차례 걸쳐서 지금까지 2.5%포인트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발 정점에 0.5%니까 우리의 기준금리는 3%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금리를 올린 목적, 미국보다 왜 빨리 올렸느냐,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왜 빨리 올렸느냐, 물론 그때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예.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면 자금 이탈 문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측면인데 이거는 뭐 여지없이 이 목적은 달성하지 않고 잘못 진단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9월 페드 회의 이후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1%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4%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1%포인트 이렇게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은 줄기차게 들어왔죠. 예, 그렇죠. 줄기차게 들어왔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페드 회의 전까지 한국의 그때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미국은 금리가 낮았습니다. 예상대로 본다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때는 추세적으로 또 자금이 이탈됐다. 그래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이탈 방지역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물론 이것은 상당 부분 시간을 갖고 얘기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것은 절대 수준은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적인 측면은 소상공인과 MZ세대들이 전부 사채시장을 몰리고 있습니다. 질적은 더 악화됐다 하는 것을 해서 이 또한 금융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 이런 측면이 지금의 증권사의 신용 경색 문제, 이런 경색 문제, 특히 어려운 기업, 어려운 계층일수록 작은 경색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한국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금리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금리를 올렸는데 달성했겠느냐 하는 측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창용 이렇게 총재께서 인플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다. 페드식이죠. 예. 근데
사실은 1년 3개월 되고 뭐 5월서부터 이창용 총재가 그 전서부터 올 시대라 하더라도 인플레 방인데 공급적 인플레이기 때문에 자 금리 인상 거기서 1년 3개월 되면 충분히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10월에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5.7%였습니다. 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꾸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공급 측의 인플레가 될 때는 총수요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대책은 잘못돼 있다 하는 이런 것이 오늘 올해 마지막 하면서 이것도 좀 평가해 보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단에 실패했다면 통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통화 정책의 금리 인상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고 예. 또 미국도 피버스를 시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물가만 잡기 위해서 이번에도 0.5%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 가계부채 이래서 MZ세라든가 뭔가에서 경기 침체 모든 문제 오늘 피벗에서 상세하게 검토한 것처럼 시스템, 금융 시스템 문제 우리는 벌써부터 금융 시스템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의 부작용이 나온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통위원분들이 바로 직전에 페드가 피벗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발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플레만 잡겠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생각해서 서영경 금통위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렇게 지난번 그 언론을 통해서 방어했습니다는 다른 문제를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노멀 스텝 0.25%포인트 이렇게 해서 올해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